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 맞춤법과 국어 능력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중간고사 공지를 하기 전에 중간고사 예행 연습부터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중간고사 예행 연습은 지난번에 광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4월 16일 금요일 12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 두 문제 정도 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줌 그런 거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그 시험 문제 잘 풀리는지, 이런 것들 이제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 수업 때문에, 예행 연습 때문에 우리 3교시 수업이죠? 근데 2교시까지밖에 수업 안 하겠습니다. 나머지 3교시 수업은 그걸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거기 출석으로 3교시 수업 출석을 대신하니까, 모두 참석해 주셔서, 문제가 있는 어렵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미리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여간 다른 분들은 다 참석해 주셔서 거기 필요한 사항들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중간고사는 다음 주에 이제 치르죠. 그래서 4월 23일 12시에 20분가량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이면 여기 시험 그거 하는데 좀 어려워요. 부정행위에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늦게 치른다는 것 좀 일찍 치른다는 것 그거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그 장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성신여대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오늘 예행 연습을 16일 예행 연습을 통해서 아마 테스트를 해보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줌으로 시험 감독을 하는데 줌 주소는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그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줌으로 시험 감독을 해야 됩니다. 만약 줌에 이제 안 들어오시면 그러면은 뭐 큰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이 있고 그 다음에 결석 처리되고 그렇게 하니까 다음 주에 꼭 줌 추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2주차에서부터 7주차까지 즉 오늘까지의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딱 끊도록 하고요. 문제 방식은 OX 문제라서 35문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예행 연습은 이제 오늘 4월 16일 12시에 있는 것 잘 테스트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예행 연습 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아이패드 이런 거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불명확해요.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된다 하더라도 시험 때 하여간 불안한 방법은 좀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보다 약간 시험 때만큼은 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거 준비해 주셔서 문제 없이 그렇게 좀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공지사항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워드로 치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행위 위험성이 있잖아요. 다른 걸 찾아볼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고, 뭐 휴대폰을 막 두드린다든지 이런 거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나가실 때 뭐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때 좀 잠깐 사용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중간중간에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시험 때 최대한 좀 좋은 모습으로 시험 치시고 좋은 성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7주차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44페이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 31항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사이시옷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비읍과 히읗이 덧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1항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1번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 대 플러스 쌀이에요. 대 플러스 쌀인데, 대로 만든 쌀이, 하여간 빗자루나 아니면은 쌀이 그거라 얘기하는 거죠. 쌀이 문 같은 것. 쌀이 쌀이 담 같은 것.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뎁쌀이, 대 플러스 쌀인데 이게 비읍이 덧붙는단 말이죠. 뎁쌀이. 매 플러스 쌀, 요거는 매 같은 경우는 산을 가리키는 고유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을 가리키는 고유어고, 산은 이제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맵쌀 이런 식으로 매 플러스 쌀인데 비읍이 덧붙는단 말이에요. 벼 플러스 씨인데
벽시라고 비읍이 덧붙습니다. 이 플러스 때인데 입대라고 비읍이 덧붙어요. 입살, 접대, 좁쌀, 햅쌀. 자, 이런 식으로 비읍이 다 덧붙을 때는 비읍을 덧붙여가지고 적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 1번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왜 비읍이 덧붙을까요? 혹시 이거 이유 아시는 분 있어요? 그 아래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비읍이 덧나는 현상이 휩쓸다에선 생기고 휘날리다에선 안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듯 이 현상은 과거 비읍 시옷 계열, 즉 휘쓸다, 그 쓸다가 옛날에 비읍 시옷이었어요. 이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비읍이 왜 덧붙는 겁니까? 그 휘날리다 있죠. 휘날리나나 휩쓸다나 둘 다 휘로 시작하는 거예요. 휘로 시작하는 저 휘가 이제 접두사인데 다 이렇게 좀 약간 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휩쓸다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휘날리다라는 것은 이렇게 막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이렇게 막 깃발이 그게 막 기가 이렇게 막 휘날리는 거 있죠.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그렇게 날리는 걸 휘날리다라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그 휘라는 게 그렇게 돈다른 그런 뜻을 이제 가진 접두사인데, 여기에 왜 휩쓸다에는 비읍이 덧붙고 휘날리다는 비읍이 안 붙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읍이 덧붙는 게 바로 휘날리다 할 때 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휩쓸다의 뒤에 관련된 쓸다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네들이 비읍이 덧붙느냐 하면 옛날에 비읍시옷 계열이었어요. 비읍시옷 계열.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중세국어 때 이런 표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휩쓸다 할 때 비읍시옷으로 해가지고 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썼었거든요. 그래서 뎁쌀이도 마찬가지. 쌀이도 옛날에 비읍시옷이었고 맵쌀의 쌀도 비읍시옷이었던 겁니다. 벽시도 시도 비읍시옷의 계열이었기 때문에 그 비읍이 보통 때에는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다가 요렇게 뭐 합성어나 파생어나 이런 거 될 때 그때 이제 흔적을 이렇게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통시적인 그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시적인 연구도 있죠. 공시적은 이제 같은 시대를 연구하는 것이고, 통시적은 이제 시대를 역사적인 연구를 하는 것인데, 요게 역사적인 연구가 없으면 요 비읍이 왜 나왔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비읍이 나오는 것은 다 예외로 설명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 600년 전에 우리 저 한글 처음 이제 기록됐을 때 보면 비읍 시옷 계열이 있었고, 그 비읍이 이렇게 저 합성어나 파생어가 될 때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옛날을 생각하면 바로 이 비읍이 덧붙는 이유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역사적인 연구가 필요한 그런 또 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비읍이 덧붙는 것은 앞에 대쌀이 할 때 뎁쌀이 할 때 그 앞에 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쌀이 그 뒤에 관련된 그게 비읍시오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간 뭐 그렇게 비읍이 남는 것은 비읍에 표기를 한다라는 게 1번의 내용이고요. 다음에 2번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자, 손가락, 발가락, 숟가락 이렇게 길게 긴 것, 이런 것을 이제 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머리만 카락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머리만 카락,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카락이라고. 살고기가 아니라 살코기, 수개가 아니라 수개, 수것이 아니라 수컷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 이것은 1번 비읍 소리 같은 경우는 뒤에 비읍시옷 계열이어서 뒤에 것의 문제였죠. 자, 이것은 앞에 것의 문제예요. 머리라는 게 원래 히읗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이라는 게 히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도 마찬가지고, 안pak할 때 안도 마찬가지고, 암캐할 때 암도 마찬가지예요. 히읗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히읗 고경체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뭐 그 말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하여간 이렇게 히읗을 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나타나지만 이렇게 합성어가 됐을 때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됐을 때는 그 뒤에 그 히읗이 나타나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히읗 소리가 덧날 때는 히읗 소리 표기를 해준다라는 것이 바로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살코기, 수캐, 수컷 이런 식으로 머리도 히읗 달고 있고요. 살도 달고 있고, 수도 달고 있고, 안도 달고 있고, 암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휘파람 있죠? 휘파람. 우리가 휘 플러스 바람인데 휘파람이라고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휘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히읗을 달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사들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명사 아니면 접두사 같은 것이 있으니까 요것 이렇게 히읗을 달고 있을 때 히읗 표기를 해준다. 그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겠습니다. 암과 수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는 표준어 규정 7항에서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톨저기, 수퇴지, 수평아리. 우리 저기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우리 수라는 게 요 세 가지로 이제 그 보통 표기가 돼요. 뭐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로 나타날 때도 있고 요 저기 남성 쪽을 나타낼 때 동물에 그 다음에 요게 저 수수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 히읗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기본입니까? 요거 수라고 표현하는 게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이고 요 두 가지가 예외가 되겠습니다. 예외가 되는데 요 수수로 표현하는 거 3개고요. 그 다음에 수 히읗으로 표현하는 거 9개예요. 수 히읗으로 표현하는 것 9개여서 요렇게 3개, 9개, 12개만 제외하고는 다 수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뒤에서 표준어 규정할 때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요 앞부분에 나오니까 그냥 미리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수수로 표현하는 것 뭐가 있냐면 양염소쥐입니다. 양염소쥐만 요 3개 순양, 순염소, 수쥐 그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수 히읗으로 적어주는 거 여기 아래 나와 있죠? 요 9개. 일단 개 종류 다 들어갑니다. 개, 강아지. 그 다음에 닭 종류 다 들어가요. 수탉, 그 다음에 수평아리. 그 다음에 수컷, 그 다음에 돼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닭나귀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동물에 관련된 게 7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물에 관련된 게 2개 있습니다. 기와와, 그 다음에 돌적이. 그래서 수톨적이라고 그래요. 돌적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돌적이가 뭐냐 하면, 여기 우리 문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문을, 그러니까 문 설주와 문 사이에 붙어 있는 경첩이라고 그러죠. 경첩. 그 경첩이 바로 경첩의 고유어가 돌적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에 달려있는 게 수톨적이고요. 문 설주에 달려있는 게 암톨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이웃으로 부르는 것 이렇게 9개, 동물에 관련된 게 7개고, 그 다음에 사물에 관련된 거 2개 있다. 그 수키화 같은 경우도 위에 얻는 게 기화가, 위에 얻는 경우가 수키화가 되어 있고, 아래 이렇게 받쳐주는 기화가 암키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키화, 암키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수 히읗으로 붙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예요. 그래서 소 있죠. 소 같은 경우는 수소입니까? 수소입니까? 수소입니다. 수소로 적어주는 게 맞고요. 수순 염소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상 속의 동물 용 있죠. 용이 순용입니까? 수용입니까? 그 수용이에요. 수용. 수순 요거 3개밖에 못 붙이니까 수용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수캐, 수강아지가 들어있으니까 고양이도 헷갈려요. 수고양입니까? 수코양입니까? 수고양입니다. 고양이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미, 거미 얘네들도 헷갈립니다. 수개미입니까? 수케미입니까? 수거미입니까? 수커미입니까? 다 수개미, 수거미 그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거미, 개미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12가지 예를 외워두시면 요 수에 관련된 건 다 정리되면서 헷갈릴 일 없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가 기본입니다. 다 수로 적고 이렇게 12개만 예외적으로 수시나 수히읗으로 적는다. 그 다음에 수히읗으로 적는 것은 무조건 또 암 같은 경우도 암도 히읗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암캐, 암강아지, 암탉, 암평아리 이런 식으로 다 히읗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해설 수강아지, 수캐 등등, 그 다음에 암강아지, 암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것과 함께 저 수에 관련된 내용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번에 시험 문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내지 않겠지만 다음 물론 이제 수 히읗에 관련된 건 낼 수도 있겠죠. 수 히읗에 관련된 건 요건 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뭐 수시라든지 요거에 관련된 것은 또 뒤에 표준어 규정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내겠지만 수 히읗에 관련된 거는 문제 낼 수도 있으니까 약간 여기에 관련된 내용까지만 시험 문제 내고요. 하여간 어쨌든 아까 전에 수에 관련된 것은 다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거 다 그냥 이번에는 시험 문제 안 내지만 다음번에 시험 기말고사 때는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뭐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거 피하시오. 1번 좁쌀 어떤 게 맞나요? 좁쌀 비읍 들어가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저기 그 비읍 들어간 건 비읍 들어간 그대로 표기한다. 좁쌀이 맞고요. 휘쓸다, 휩쓸다, 휩쓸다가 맞죠? 햇살, 햅쌀, 햅쌀이 맞고요. 못쓸, 몹쓸, 몹쓸 이런 경우도 그 뒤에 쓰다가 요 비읍 시옷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몹쓸로 그렇게 표현하는 뒤에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읍이 드러날 경우는 비읍으로 적어준다. 거기에다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보면 안팎이 있고 그 다음에 안팎이 있고 안팎이 있고 요 안 같은 경우는 히읗을 달고 있는 그런 명사입니다. 그래서 안팎이라고 합성어가 될 때 히읗이 들어가서 안팎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 병아리, 수, 평아리 요 9개 같은 경우는 수, 히읗을 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닭 종류는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수탉, 수평아리 이런 식으로 암탉, 암평아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평아리가 뒤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뒤에 있는 그 44페이지서부터 46페이지까지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습하는 겸해서요. 자, 다음에 우리 그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을 맞춤법 32항서부터 40항까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길라잡이가 있네요. 이 길라잡이가 있다는 것은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쉽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길라잡이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라잡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 하면 32항서부터 40항까지 관련된 내용은 준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말과 준말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준말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관련된 이제 문제니까 그거 미리 좀 알아두시고 수업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32항 그 아래 길라잡이 박스 있죠? 그 상자 그 속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2항 단원의 준말 표기 글씨가 되게 작은데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죠? 저는 지금 노안이 왔는지 갈수록 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요 책은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그 대상으로 이제 만든 책이니까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제가 썼는데도 하여간 뭐 제가 썼으니까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만 하여간 좀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글씨 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단원의 준말 표기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가 기러기 되는 것. 자, 기러기 볼 때 기러기의 기에 이가 줄어지는 거죠. 이가 끝모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음만 남아가지고 그 아래 받침으로 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기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러기가 기럭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러기아가 기럭아 이렇게 되는 것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이렇게 자음만 남아가지고 아래 받침으로 올라붙는 것 요거 허용한다,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뭐 되는 단어도 있고 안 되는 단어가 있으니까 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1번 아가 같은 경우 있죠. 아가는 아기야의 줄임말이 아니라 아가야의 줄임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아기 있죠. 아기 같은 경우에도 기러기에 기에 이가 떨어지면서 받침으로 올려붙듯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악이라고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건 안 돼요. 요건 그래서 기러기는 기러기 되는 게 맞는데 괜찮은데 아기 같은 경우에는 악이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여운 아기가 무슨 뭐 악어 비슷한 그 또 악하다는 악하고 또 똑같이 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좀 생각해도 하여간 꼭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만 줄어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안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기야가 이제 아가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 아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그렇게 부르는 거는 아가야에서 줄어든 말이다. 야기야가 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가라고 그렇게 아라고 쓰는 게 아니라 아가라고 쓰는 이유는 아가야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아가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기는 악으로 못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2번 받침 소리가 올라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깥벽 있죠? 바깥이 밭으로 그렇게 줄어든다는 거 우리 저번에 다룬 적 있었죠? 그래가지고 티읕 받침으로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벽, 안벽, 바깥벽 저번에 설명했었죠? 우리 그 안쪽에서 볼 때 안벽이고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그 벽이 이제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보는 측면, 안벽, 바깥에서 보는 측면, 바깥벽이니까 티읕 받침으로 그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바깥에 받침 소리, 까테, 받침 소리 티읕이 그렇게 앞에 올라붙어 가지고 그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4항 보시겠습니다. 제32항은 체험 플러스 조사가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체험과 조사가 이제 줄어드는 것인데 예를 보시면 그에는이 걔는이 되고 걘 이런 식으로 더 줄어드는 것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이그저 같은 그런 그 아니면 무엇 뭐 이런 식으로 그 저기 의문 대명사나 아니면은 지시 대명사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 대명사에 한해서는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데 명사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로가 알로 아래 같은 경우는 명사거든요. 그 대명사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로 같은 경우는 알로로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한다. 그래서 대명사에 한해서만 더 줄어들 수 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항 보시면 에로 끝나는 그런 용언에 모음 어미가 결합을 해서 그래서 줄어드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로 끝나는 용언에 아나 앗이 결합해요. 그랬을 때 앗 이렇게 아가 두 개가 연속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고 미용상도 보기 싫으니까 이거는 틀린 표기입니다. 틀린 표기고 이럴 때는 줄어들었을 경우만 맞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로 줄어드는 경우, 하나 탈락시키고 하나로 줄어드는 경우, 예, 그 두 개 중에 하나 탈락시키고 하나로 줄어드는 경우, 그것만 맞게 합니다. 그래서 본말 두 개 써주는 것 그게 틀려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게 좀 약간 그 희한한 부분이다. 예, 본말도 원래 맞게 하고 준말도 맞게 해야 되는 건데 본말은 틀리게 하고 준말만 맞게 한 그런 좀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는 우리 그 모음 조화에 따라서 뒤에는 아가 오죠. 그 다음에 뒤에는 어가 옵니다. 예, 그래서 그 음성 모음 뒤에는 음성 모음이 오는데 어와 어가 두 개가 연속이 되었을 때도 역시 두 개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써주는 그런 것이 맞다는 것.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걸 연속을 시킬 때는 하나로 줄말만 맞게 한다. 본말은 틀리게 한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아가 있는데 나와 앗 이런 게 있는데 낫 이런 식으로 두 개 똑같이 써주면 안 됩니다. 두 개 다 써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낫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줄어드는 것만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 불규칙으로 줄어든 것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여기 낫다 있죠. 낫다. 예, 병이 낫다. 예, 그래서 그 병이 나다와 낫다는 반대말이죠. 병이 나다라는 것은 생긴다는 얘기고 병이 낫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하여간 뭐 반대의 뜻인데 하여간 뭐 그게 그러니까 낫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시옷이 떨어져요. 예, 시옷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시옷 불규칙 때문에 앗이 결합하면 나앗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똑같습니다만 하여간 시옷이 떨어진 상태예요. 떨어진 상태여서 나앗 이런 식으로 쓰는 건 가능하지만 더 이상 줄어들어가지고 그 시옷 불규칙인데 그걸 더 줄여가지고 낫으로 쓰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또 써가면서 자, 이게 병이 나도 있고 병이 나아도 있어요. 예. 병이 나라는 것은 병이 생겼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다에 여기에 종결음에 아가 결합한 거죠. 이렇게 두 개 연속이 되면은 요거 두 개 다 못 써주죠. 요거 하나로만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라는 것은 병이 생겼다. 병이 생긴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병이 나아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낫다에서 온 거죠. 여기에 이제 아가 결합했을 때 시옷 불규칙 시옷 떨어지면서 요게 나아로 써주는 것, 요것만 맞게 했죠. 예, 그래서 요게 더 이상 줄어드는 나라고 쓰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병이 낫다에서는. 그래서 시옷 불규칙엔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한다. 그래서 병이 나와 병이 나아 이런 식으로 쓰는 것, 둘 다 표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뜻도 다르다. 병이 나다라는 것은 생긴다는 뜻이고 병이 나아라는 것은 병이 없어졌다라는 병이 치유되었다, 없어졌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아래 볼까요? 이번에는 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 아니라 어에 관련된 것. 어와 어시 결합했을 때 이렇게 두 개 써주는 거 안 됩니다. 본말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로 써주는 이런 식으로 하나로 써주는 것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예를 보시면 서어 있죠? 서 같은 거는 서라고 쓰는 것 안 됩니다. 요걸 서시라고 써주는 이렇게 더 줄어드는 것이 요것만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침 1번 볼게요. 이번에 애 있죠? 애 같은 건 양성모음입니까? 음성모음입니까? 아이로 이렇게 써가지고 양성모음으로 생각을 하십니다만 요 애 같은 거는 음성모음이에요. 그래서
아나 오 계열 요것만 양성 모음이라고 했죠. 애 같은 경우는 아 계열 아니에요. 아 계열 아니고 그러니까 야 이런 게 야 계열입니다. 야 요 이런 게 아 오 계열이고요. 요 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저기 애가 아 플러스 이가 아니에요. 예, 그냥 애 하나예요. 애 하나. 예,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요거 저기 하여간 제가 저기 애와 그 다음에 어이를 아이와 어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이, 어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애와 애 같은 경우는 다 모음 하나예요. 단모음.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다 음성 모음입니다. 아, 오 계열이 아니라서 음성 모음이에요. 그래서 음성 모음일 땐 어가 결합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뱉었다, 뱉었다, 뭐 둘 중에 뱉었다가 맞다고 우리 2주차 때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어, 개엇 이런 식으로 개어, 개엇 이런 식으로 쓰는 것 맞아요. 이거는 본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그 표기잖아요. 그러니까 애와 어가 다른 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써주는 거 본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일 때 하나로 써줘야 되는 것이지 같은 말일 때 본말이 되는 것은 안 되지만 본말은 안 되지만 다른 것일 때는 본말 맞고 준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더 이상 줄어들어가지고 애시 되는 것 요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본말 준말 다 맞는 관계가 되겠네요. 자, 예를 보시면 개에 어시 결합하죠. 음성 모음이니까. 그래서 개엇이 되는 것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개시 되는 이렇게 준말이 되는 것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다만 보시면 다만이 또 헷갈려요, 이게. 그러니까 애가 아 플러스 전미사 이가 결합해가지고 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에 어나 어시 결합했을 때 본말 에엇은 가능하지만 더 이상 줄어드는 준말은 또 안 됩니다. 안 돼서 그 예를 보시면 째다 있죠. 째다 같은 거는 짜이다의 줄임말이에요. 짜이다. 그래서 짜임을 당하는 거예요. 짬을 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천 입장에서는 짬을 당하는 거죠. 짜는 것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째가 짜이다가 결합해가지고 째다가 된 경우에는 여기에 어시 결합했을 때 째어 째 이렇게 본말은 가능하지만 더 이상 줄어드는 째째는 안 된다. 그래서 게다와 째다는 달라요. 게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줄어든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게다가 맞아요. 게다인데 째다 같은 경우는 짜이다의 줄임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줄어드는 거 안 되고 게다와 같이 원래 애인 경우 게다 뱉다와 같이 원래 애인 경우에는 이거 더 줄어드는 것 뱉다는 빼고 게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더 이상 줄어드는 것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여간 두 개가 다르고 게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줄어드는 게 가능하지만 째다 같은 경우는 짜이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못 줄어든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 아래 참고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가 또 왜 있죠? 왜 같은 경우에는 오에 전미사 이가 결합을 한 경우에요. 여기에 어나 어시 결합했을 때 이거는 또 더 이상 줄어드는 게 또 돼요. 이렇게 왜엇 이런 식으로 본말되는 거 가능하고요. 요게 더 이상 줄어들면 돼지의 왜 같은 게 되는 거죠. 왜 물어봐. 왜 같이 이렇게 왜수로 물론 저 표기가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렇게 더 줄어드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애 같은 경우에는 더 줄어드는 게 못 가능하지만 왜 같은 경우에는 표기 달라지면서 더 줄어드는 것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있으니까 무척 힘들죠. 예, 그래서 한글 맞춤법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줄어든 애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못 줄어들지만 오이가 줄어든 왜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 수 있다. 예, 그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예를 보시면 죄다 있죠. 죄다가 조이다. 예, 그러니까 조의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피사룡 전미사죠. 예, 그런 게 결합해가지고 죄가 된 것인데 여기에 어시 결합해서 죄엇이 되는 것 본말 가능하고 요게 더 줄어든 돼지나 왜 물어봐요 왜에 그런 y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줄어드는 것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부침 2번 보시면 하다에 여나 여시 결합을 했네요. 그래서 하여나 하여시 되는 것 가능하고요. 요게 해시 되는 것 이것도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하여와 해 같은 경우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예, 하여 같은 거는 주로 좀 구어체예요. 문어체입니다. 문어체고 해 같은 경우가 구어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글같 작성하실 때 해보다는 하여라고 쓰시면은 글의 격조가 좀 약간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읽어보면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주로 글을 쓰실 때는 하여라고 그렇게 돼 같은 경우도 되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좀 격조 있어 보인다라는 거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48페이지 넘어가셔서요. 제 35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좀 땀이 나고 좀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아이를 유치원에 지금 데려다 주고 왔습니다. 데려다 주고 오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땀이, 예, 이렇게 나네요. 예. 그래서 약간 뭐 아침마다 좀 애들을 이제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약간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나 봅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약간 좋지만 출래 불사춘이라고 그래가지고 봄이 왔지만 봄이 온 것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그래도 마음은 좀 밝게 가지시길 바라고 늘 좀 코로나 조심, 예, 외출 조심 이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 데려다 주고 바로 옵니다, 집에. 자, 그 48페이지 보시면은 제 35항 용언 오우로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모음 오우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가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준말이 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에 아시 결합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오와 오앗 이런 식으로 본말 가능하고요. 와, 왓으로 더 줄어드는 것 준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꼬다에 아시 결합했을 때 꼬아, 꼬앗 가능하고 꽈, 꽈스로 더 줄어드는 것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에 어나 어시 결합해서, 예, 그 어나 어시 결합해서 우어, 우엇이 되는 것 본말 가능하고요. 워, 워시 되는 것도 준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두다 같은 경우에 어시 결합해서 두어, 두엇 되는 것 가능하고 도어, 도엇이 되는 것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붙임 보시면 노타가 항상 좀 문제예요. 이렇게 노타가 다른 히읗 받침을 가진 그 용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데 노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가 결합하면 히읗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타의 좀 예외적인 것으로서 노타만 그렇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놔 이러잖아요. 이거 놓아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거 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타에 아나 아시 결합했을 때 노아 노앗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놔 놔도 가능하다는 것. 예, 하여간 이거 놔 할 때 놔 맞습니다. 히읗 떨어져서, 예, 그 노타는 좀 예외적인 것이다. 예, 다른 히읗 다른 건 아닙니다. 조화를 좌 이러진 않잖아요. 조타를 좌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노타만 그렇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붙임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에 어나 어시 결합해서 외어, 외엇이 되고 외수로 더 이상 더 줄어드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 뭐 이런 거 할 때 그 왜 그러냐 이런 거 할 때 그때 이제 왜로 더 줄어들 수가 있군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 되다에 어시 결합해서 되어 본말이 되는 것 가능하고요. 되수로 더 이상 줄어드는 것, 더 줄어드는 것, 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언 이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가 결합을 해서 준말이 되는 경우 보도록 할게요. 이에 어가 결합해서 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줄어들어서 여가 되는 것,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지다에 어가 결합해서 가지어 본말 되는 것 가능하고 가져 이런 식으로, 예, 더 줄어드는 준말이 되는 것 가능합니다.